이 손 보이시죠? 20년 전 이 손은 남의 집 변기를 닦아고 있었어요. 세제 냄새가 코를 찔러도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멈출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 손으로 뭘 하는지 아세요? 1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월급을 서명해요. 불가능해. 넌 못해. 모두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손을 믿었어요. 오늘 아무도 믿지 않았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장. 한국에서의 삶. 하루아침에 무너진 모든 것. 제 이름은 박선희. 25살에 결혼해서 경기도 작은 도시에서 평범하게 살았어요. 남편이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우리는 그럭저럭 행복했어요. 그런데 1997년, IMF가 터졌죠. 그날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새벽에 돌아와서는 그냥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다 끝났어. 공장 문 닫아야 해. 하루아침에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애들 학교 등록금도 없었죠. 밤마다 남편은 술만 마셨고 저는 막막했어요. 그때 미국에 사는 친척이 전화를 했어요. 선희야, 여기 와. 미국 가면 살 수 있어. 일자리 많아. 영어요? 이 헬로우밖에 몰랐어요. 미국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1999년 가을, 45살에 혼자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뉴저지 공항에 내렸을 때요. 제 첫 느낌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기서 나 죽겠구나. 그 정도로 두려웠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영어로 쏴쏴쏴 말하고 저는 화장실도 못 찾겠더라고요. 친척 집에서 일주일 얹혀 살다가 현실을 깨달았죠. 빨리 돈 벌어야 한다. 아니면 쫓겨난다. 그래서 찾은 게 모텔 청소였어요. 면접도 모두 없었어요. 그냥 너 일 시작해. 이런 식이었죠. 첫날 방 20개를 12시간 안에 청소하라고 했어요. 불가능했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못하면 잘리니까. 뛰었어요. 진짜 뛰었어요. 손은 세제 때문에 껍질이 벗겨지고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어요. 밤에 집에 돌아오면 샤워할 힘도 없어서 그냥 쓰러졌어요. 그렇게 한 달을 일했는데 받은 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800달러.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조금 넘었어요. 아, 이게 미국이구나. 꿈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구나. 제일 힘든 건 청소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였어요. 동료들은 제 이름조차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Hey you. 매니저는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맨날 저한테만 더러운 일을 시켰어요. 너, 저기 변기 막혔어. 가서 뚫어. 너, 저 방 토한 거 있어. 치워.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영어로 뭐라고 항의를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청소기로 감정을 풀었죠. 바닥을 더 세게 문지르고 변기를 더 세게 닦으면서.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나는 누구지?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이름도 없는 그 아시안 여자가 되어버렸구나. 밤마다 유튜브로 영어 단어를 외웠어요. 손에 핸드폰 들고 침대에 누워서. 클린, 클린, 청소하다. 호프, 호프, 희망. 언젠가는 내 이름을 되찾자.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청소 끝나고 청소용품 정리하는데 한 백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실례지만 혹시 개인적으로도 청소해 줄 수 있나요? 제 일생을 받는 단 한마디였어요. 저요? 제가요? 네. 며칠 동안 당신 일하는 거 봤어요. 정말 꼼꼼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절대 놓치면 안 돼.
그 아주머니 집에 갔을 때 마치 제 집처럼 청소했어요. 구석구석. 한 곳도 빠짐없이. 창문틀까지, 전등갓까지, 냉장고 뒤까지. 3시간 예상했는데 5시간 걸렸어요.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오마이 갓.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요. 얼마 드리면 돼요? 제가 말했죠. 80달러요. 80달러? 적어도 120달러는 드려야죠. 그날 제 주머니에 120달러 현금이 들어왔어요. 모텔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60달러였는데 한 집 청소하고 120달러를 받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내가 가진 건 영어 실력이 아니라 이 손이구나. 그 아주머니가 친척들한테 저를 소개했어요. 이 여자 진짜 대단해. 한번 써봐. 1명이 2명 되고 2명이 5명 되고 어느새 저는 주 6일 개인 청소를 다니고 있었어요. 모텔은 그만뒀죠. 현금으로 일주일에 700달러, 800달러씩 벌었어요. 모텔 한 달 월급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고객이 그러더라고요. 선희 씨, 당신 세금 안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나요. 세금? 사업자 등록? 저는 그냥 청소하고 돈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회계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문 앞에서 30분을 서성였죠. 들어가도 될까? 영어도 못하는데 창피당하는 거 아냐? 하지만 용기 냈어요. 회계사 선생님이 친절했어요. 하지만 설명을 들어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LLC, EIN, 이게 다 뭔 말이야? 집에 돌아와서 울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왜 이렇게 무식할까? 그날 밤 결심했어요. 배우자. 제대로 배우자. 48살에 커뮤니티 칼리지 야간 수업에 등록했어요. 낮에는 청소하고 밤에는 학교 다니고. 교실에서 제일 나이 많은 학생이 저였어요. 젊은 애들이 쑥덕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 할머니 뭐야? 하지만 신경 안 썼어요. 숙제할 때 구글 번역기 돌려가며 밤새웠어요. 시험 볼 때는 남들보다 2배 시간 걸렸어요. 4년이 걸렸어요. 졸업장 받은 날 무대에 올라가서 눈물이 왔어요. 나 해냈구나. 2015년 봄 드디어 제 회사를 만들었어요. 선희 클리닝 서비스. 중고벤 한 대 5,000달러 주고 사고, 청소도구 사고, 통장에 남은 돈 200달러.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이거 실패하면 다시 모텔 청소로 돌아가야 해. 한인 아주머니 2분이랑 팀을 만들었어요. 첫 계약은 교회 청소였어요. 목사님이 한번 믿어볼게 하시면서 기회를 주셨죠. 우리는 그 교회를 마치 하나님 집처럼 닦았어요. 창문 하나하나, 의자 하나하나. 일요일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선희 씨, 뭘 잘못했나? 혼나는 건가? 당신은 정직해요. 이런 사람 찾기 어려워요. 앞으로도 계속 부탁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울컥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트로피였어요. 돈이 아니라 인정받은 거요. 한 달에 계약 하나, 2달에 계약 2. 2007년에는 직원이 15명까지 늘어났어요. 나 이제 진짜 사장이구나. 그런데요. 인생은 참 잔인해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고객들이 하나둘씩 전화했어요. 선희 씨, 미안해요. 경제가 어려워서 이번 달부터는 청소 중단할게요. 한 달 만에 계약의 절반이 날라갔어요. 직원들한테 월급 줄 돈이 없었죠. 사장님, 우리 월급은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하지만 기다려줄 사람이 없었죠. 직원들이 하나둘씩 떠났어요. 그런데 진짜 배신은 따로 있었어요. 같이 동업하던 사람이 회사 돈을 들고 사라진 거예요. 통장 잔고 0원. 배는 할부금 못 내서 압류당했고, 사무실 월세는 3달째 밀렸고, 어느 날 밤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다시 모텔로 돌아가야 하나?
그때 핸드폰으로 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등록금 보내줄 수 있어?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통장에 12발로밖에 없었거든요. 전화 끊고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한국에서 다 잃고 미국 왔는데 여기서 또 다 잃는 건가? 무릎 꿇는 밤, 그리고 기도. 그날 밤 교회에 갔어요.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 제가 몇 년간 청소했던 그 교회요. 강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제가 무너지면 우리 직원들도 우리 가족도 다 무너져요. 제 손, 이 손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1시간을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대표라는 자존심 버리자. 다시 걸레를 들자. 다음 날부터 명함 500장 들고 집집마다 다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 사업하는 박선희입니다. 한 번만 기회 주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문전박대 당하기도 했어요. No thank you. 문 쾅 닫히는 소리.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하루에 50곳, 100곳. 한 달 뒤 계약 하나가 들어왔어요. 2달 뒤 3개가 들어왔어요. 서서히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2010년 어느 날 청소하던 집에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희 씨, 혹시 나 좀 돌봐줄 수 있어요? 네? 돌봐드린다는 게요?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 청소만이 아니라 돌봄이구나. 그날 밤 인터넷으로 밤새 조사했어요. 홈케어 서비스, 요양보호사 면허, 주정부 허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가능성이 보였어요. 6개월 동안 주정부 허가 서류 준비했어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도 직접 받았어요. 2011년 봄, 드디어 홈케어 서비스 면허를 땄어요. 그리고 직원을 뽑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우선순위로 뽑은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저처럼 영어 서툰 이민 1세대 할머니들이었어요. 언니, 같이 해요. 우리 함께 일하면서 살아요. 지금은요, 뉴저지랑 펜실베니아에 120명의 요양보호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 대부분이 50대, 60대 한인 여성분들이에요. 한 직원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저 사장님 아니었으면 길거리에서 구걸했을지도 몰라요. 덕분에 손자 용돈도 주고 살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2019년에는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올해의 여성 사업가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장에서 트로피를 받으면서요. 20년 전 모텔에서 변기 닦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남편하고는요. 한때 정말 힘들었어요. 이민 스트레스로 거의 별거 상태였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서로 비난만 했어요. 하지만 제가 사업이 다시 일어서면서 남편도 변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지금은 남편이 제 회사 격리 일을 도와줘요. 아이들도 자랑스러워해요. 딸이 친구들한테 그러더래요. 우리 엄마 완전 대단해. 진짜 CEO야. 손자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어요? 비결이 뭐예요? 제가 손자 손을 잡고 말했죠. 할머니는 영어 못해도 사람 마음은 알았단다. 그게 비결이야. 여러분, 화면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힘든 분 계시죠? 이민 와서 막막하신 분, 아무것도 안 풀리는 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20년 전에는 영어 한마디 못했어요. 변기 닦으면서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울었어요. 사람들한테 이름도 없는 그 아시안 여자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걸레 한 장 들고 무릎 꿇고 한 집 한 집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120명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CEO가 됐어요. 성공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버는 거? 유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성공은요, 오늘도 제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사장님 덕분에 살아요. 라는 그 한마디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손에 걸레 들고 계신 분,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는 분,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 그 손이 언젠가는 반짝일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증거예요. 여러분도 반드시 해낼 수 있어요. 힘내세요.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